자, 오장 디펜스고요. 김종효 이사와 최현덕 매니저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같은 얘기 또 하기 싫고 관세 뭐 탄핵 뭐 다뤄봐야 뭐 답도 안 나오는 거 결과만 기다려야 되는 거 뭐. 근데 자, 이 탄핵 이슈라면은 사실 보편적인 생각은 시장이 조금 기대했던 뭐 뭐인지는 다들 다르게 수 있지만 일단은 확 한번 오를 것 같은 그래서 환율이 조금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환율은 5원 20전이 떨어지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반응을 안 해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뭐 공매도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 무슨 어떤 플랜이 있어서인지 뭘 알고 있는 건지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해졌거든요. 김종효 의사가 보시기에는 외국인들 생각은 뭘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들 생각은 제가 보기엔 포지션 줄이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줄이기. 네, 어떤 결과든 현재 지금 그 현물보다도 눈에 띄는 건 선물 선물이죠. 쪽이 아닌가. 선물 쪽도 오늘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오지만 미결작정의 증가가 전혀 제로 수준이거든요. 네. 8, 9천 계약을 줄이는데 미결작정이 제로다. 즉 기존 포지션을 대거 축소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냥 중립 수준으로 만들고 있단가? 그러니까 뭔가 이벤트를 크게 앞두고 외국인들의 가장 드러나는 특징은 한 방향으로 쏠렸던 포지션을 일단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죠. 네.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는 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을 뭐 드려왔지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뭐 1년 반 넘게 공매도 자체가 전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지금은 소위 롱숏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롱보다는 숏 쪽에 좀 더 수량이 많이 잡히거나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뭐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결부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뭔가 시장에 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대신 여기서 또 하나의 짚어야 될 포인트는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지금 뭐 3천억 이상의 매도라면 작은 양 아니죠. 그렇죠. 어제는 더 컸고요. 네. 선물은 지금 9천 개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시장을 막 끌어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정말로 뭔가 시장을 끌어내리려면 선물로 일단 프로그램 매수 유발시켜 놓고 호가 띄워 놓고 주로 이제 거기다 매도를 치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많았는데 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면 종합해 보면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엔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좀 포지션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벤트는 뭐 외부는 내일, 그다음에 내부는 모레 이렇게 목요일과 금요일 이벤트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속을 모르겠네요, 외국인들. 보통 말씀하신 대로 선물을 매도해서 이제 현선물차 백워데이션을 만들면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온 프로그램 매도가 한 3,700억 나오는데 대형주 위주로 나오면은 오히려 현물 밑에서 사는 그런 교묘한 수법을 쓰긴 하잖아요. 근데 현물도 지금 팔고 있고 코스닥도 2,100억이나 팔아요. 모르겠어요. 이 외국인들 모르겠는데. 자, 이건 뭐 들어가 봐야 사실 뭐 그쪽으로 연결 안 되면 뭐 알 수 없는 거고. 개별 이슈로 자, SK온이 유일 로보틱스 지분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침에 아까도 다뤘지만 뭐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배터리 공장에 무인 자동화를 더 추진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던 경우에 비해서 이것도 뭐 그런 비교 아닐까? 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SK 스퀘어가 뒤에 보인단 말이에요. SK그룹 내에서 모든 투자를 총괄하고 있는 건 사실 SK 스퀘어로 제가 알고 있는데 SK 스퀘어가 하이닉스 1대 주주, 최대 주주란 말이죠. SK 스퀘어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면 스퀘어를 좀 띄워가지고 여기서 또 유증해갖고 총알 마련해갖고 다른 거 막 인수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 피셜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죠. 이제 짐작은 할 수 있어도 어떤 시나리오대로 이제 어떤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뭐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이 유일 로보틱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레인보우와 같은 방식으로 숫자가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콜옵션 행사하게 되면 이제 대주가 되는 케이스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제2의 레인보우다 이런 평가가 나왔던 건데 사실 레인보우를 이제 삼성이 콜옵션 행사할 때는 시장이 상당히 좋은 1월달, 2월달이라서 그때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뭐 2배 이상 급등했어. 그때 뭐 시가총액이 거의 뭐 10조까지 가까이 갔던 건데 네. 유일 로보틱스는 SK온이 이제 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샀다 그래서 그만큼 못 올라가고 있죠. 일단 그 전에 한번 올라왔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본다면은 또 한번 올라갈 만도 한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는 오늘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오는 뭐 그런 음봉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뭘 바라냐면은 우리 대기업들도 지금 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지금 그 중국의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기업들과 비교하면서 많은 이번 연도 양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처음엔 유니트리봇, 엣지봇 정도만 양산에 나섰던 건데 지금 몇 개 기업들이 또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피규어 AI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옵티머스만 이 연말까지 양산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지금 여타 기업들까지 이제 양산 계획 나와주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계획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로봇 기업들은 많이 안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그 양산하게 되면은 네. 지금의 배터리 기술로는 정말 빠른 일을 시켰을 때 1시간 정도밖에 못 돌리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그 배터리 기술을 좀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어서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좀 약간 결을 좀 틀리게 결국 정말 그 어떤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 없으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해봐야 뭐 2시간, 3시간 쓰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산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과 현대차도 협력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이번 주 어떤 불확실성이 끝나면 제가 볼 땐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뭐 정말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좀 산업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전에 팔고는 있는데 사는 분야를 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SK 스퀘어 순매수가 좀 많이 찍혀 있고 그다음에 KB금융, 삼성화재, 기업은행, 신한지주 은행을 사네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이건 바이코리아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불안 요소가 극대화되면은 은행부터 팔아요. 외국인들은 국내 섹터에서는 왜냐하면 은행이 위험하니까. 근데 뭔가 안정을 찬다 그러면 은행을 산단 말이죠. 그런 건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금 예전처럼 뭐 파생 상품이 선물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ETF에 관련된 상품들도 있고 개별 주식 선물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미니 선물도 있고 다양한 상품들이 결합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개별 주식 선물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주를 사고 있는 것은 그나마 관세 영향에서 가장 적은데 최근 주가의 매력이 좀 있는 종목군들을 사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에는 더 합리적이고 그러네요. 은행 섹터는 관세를 안 받네. 그렇죠. 그다음에 포지션 아까 이제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좀 확보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수출이 중국 쪽이 좀 늘어날 거라고 봤는데 3월 수출 실적을 뜯어봤더니 타 미국향 선진국향이란 말이죠. 거기에 네. DDR5. 그러면 이 DDR5와 관련된 수출이 좋았던 건 맞는데 이거 뭐 SK 하이닉스 향도 있을 거고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이거 관세 맞기 전에 미리 다 물량 뺀 거 아닌가. 그러면 실제로 관세가 뭐 보편 관세 20%가 나오든 타깃 관세 뭐 얼마가 나오든 그 관세로 인해서 수출량이 확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줄여놓고 현물은 팔고 있는 듯이 보이나 예를 들어 주식 선물 아침에 700억 팔다가 지금 300억 매수로 한 두어 시간 만에 돌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대거 팔면서 반대로 주식 선물은 대거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면 종합적으로는 중립 아닌가. 다만 부담스러운 현물을 조금 줄여내는 과정 정도가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은행주를 사고 있는 것 네. 그다음에 대형주 지금 수익률을 순위로 쭉 뽑아보면 오늘 지금 CJ,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이런 것들이 전부 상승률 상위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뭐 식품 오히려 내수? 그렇죠. 내수 뭐 완벽하게 내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지. 지금 미국과 소위 이제 최고로 이제 뭐 경쟁 강도를 끌어올려서 관세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라는 점도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외국인은 오늘 팔고 있지만 공격적인 하락 배팅이 아닌 중립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 말에 좀 동의하고 싶은 마음. 네, 이렇게 쏠리는 방송하면 안 되는데 사실 주가 떨어지길 바라는 투자자나 진행이 어디 있겠어요. 네. 다 올라야죠.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억압된 막 이런 심정. 자, 화장품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3월 수출 데이터들이 아직까지는 견조해요. 네. 뭐 그러니까 지난달도 잘 나왔고 네. 이번 달 잘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 흐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올랐던 뭐 우리가 이제 그 이 초반에 좀 많이 올랐었던 뭐 첨단 로봇이라든가 뭐 조선 방산 이런 쪽들의 조정이 많이 나오는 동안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도 있었고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파마리서치라든가 휴일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계속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의 변동이 크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좀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이 수출 데이터가 2달 연속 잘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섹터 중에 하나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이 화장품 섹터가 좋아졌던 게 과거에는 우리가 이 중국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건데 지금 작년부터 이제 미국 쪽에서 판매가 꽤 많이 올라와주면서 미국 모멘텀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 주인공은 실리콘2였는데 네. 실리콘2도 근데 사실 작년까지 하더라도 이 기대 이상의 실적도 잘 안 나와줬고 또 수출 데이터도 그렇게 기대처럼 많이 팍 놀지 않다 보니까는 주가 조정이 많이 나왔던 건데 지금 2달 연속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와주면서 지금 또 올리브영이랑 미국 진출 같이 한다고 하니까는 네. 그에 대한 기대감이 또 같이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화장품 섹터의 어떤 방향을 봤을 때 가장 먼저 볼 게 실리콘2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 중소기업들의 어떤 미국 매출을 담당할 수 있는 게 실리콘2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브영하고 또 같이 진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수출 데이터가 어쨌든 2달 연속 계속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결국 우리는 이런 관세 속에서 실적이 계속 잘 나올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어떤 이 K-뷰티 이런 화장품 미용 쪽이 좀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관점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눈에 띄지 않았지만은 결국 이제 이번 연도 어떤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좀 눈에 띄게 올라갈 쪽에 좀 화장품 미용일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이제 약간 이 화장품 미용 쪽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이제 매달 1일, 11일, 21일 이때마다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수출 데이터 숫자에 따라서 또 변동이 상당히 좀 심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흐름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면은 아마 화장품 쪽에 투자하시는데 꽤 큰 도움이 될 거로 좀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조선 쪽을 좀 한번 들여다볼까요? 뭐 대형 수주 소식은 전해지는데 뭐 그렇죠. 자, 일단 뭐 조선주는 지금처럼 이렇게 관세 위험이 다시 또 결부되었을 때 방산주와 더불어서 가장 잘 버티는 그래서 지난 한 2월까지는 거침없이 신고가였다면 3월 들어서부터는 뭐 거침없는 신고가는 분명히 아닙니다. 방산도 뭐 종목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국 항공우주 정도를 빼면 대부분 힘이 빠지는 모습으로 다들 전개되고 있는데 다만 등락을 나타날 때 그 과정을 보시면 뭐 외부 변수에 민감하고 관세 민감하다 이럴 때 조선방산이 버티고 반대로 지수가 좀 올라가는 날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밀고 올라오는 양상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난 상황이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관세와 관련된 가장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는 날이다 보니 뭐 말씀해 주셨던 뭐 외부의 수주 소식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외부의 수주 소식이 최근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건 이미 도크들이 다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꽉 차 있는 도크가 마감돼서 다시 이제 새로 들어오는 물량들 자체가 좋은 수익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 요소이긴 하지만 옛날처럼 뭐 수주 베이스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국 해군과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 계약들을 꾸준하게 따낼 것인지를 지금 계속 타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좋은 가격이 온다면 조정 시의 매수 관점은 여전히 맞으나 지금 가격에서 뭐 올라갈 때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라든지 또 조선주만 바라봐야 된다라든지는 올해 지금 가격에서는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뭐 반도체도 여전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선방산 뭐 좋은 가격 확보했다면 여전히 뭐 홀딩 정도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매수보단 지금 시장이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미국 쪽에서 어떤 더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느냐. 그래서 그 컨테이너도 그렇고 LNG선 수주도 그렇고 비교적 수익성이 좋은 이런 배들의 수주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미해군과 관련된 좀 더 확실한 숫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뭐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좀 조선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삼성중공업을 여전히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배는 수리를 해야 되니까 뭐 거기에 관세 얘기를 들먹이긴 그렇고 방산 쪽은 지금 관세는 아닌데 조항 앞서 좀 다루긴 했는데 무역 조항에서 교섭 조항이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던 것 같고
또 하긴 그렇고. 자, 그러면은 조금 비틀어 볼까요? 곤란할 수 있는데 정치 네. 테마. 네. 뭐 하는 시장의 영역이긴 해요. 뭐 네. 그쪽만 지금 다 바라보고 있어요. 천수답처럼 시세 게임의 온 국민 단타 대회 또 열리겠죠. 네. 뭐 좋다 나쁘다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지 마시라고 해도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강제할 수 없는 거고 저희가 주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많이 드리는데도 하나의 영역이잖아요. 자, 정책 테마가 되면 좋은데 정치 인물 연관성은 참 검증도 안 되지만 항상 뭐 그렇게 등식화되어 있어서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네. 예. 아주 민감하기보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이런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뭐 주위 사람도 그렇고 다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정치 테마주 할 것 같으면 그냥 이 강원랜드 가서 바카라 하시라. 그냥 뭐 그 홀짝 합법적인 맞추는 국내인 출입 가능한 그러니까 홀짝 맞추는 도박 정도 같은 거니까 사실 이 주가의 펀더멘털이 없이 누가 뭐 대선 나간다, 뭐 지지율이 얼마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정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종목들이 몇 배씩 올라가니까 저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계속 보게 되고 맞아요. 또 계속 또 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그렇죠.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어서 뭐 그 보긴 봐야겠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이제 그 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말 작은 수준의 투자금 정도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번 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이제 어떤 그 조정폭을 살짝 줄이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가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록버스터급의 어떤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일단 아마 이 금요일 오전 11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선고문의 내용에 따라서 네. 막 분당 막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음절에 네. 따라서 막 나뉠 수 한마디에 있죠. 따라서 네. 막 움직일 수가 있어서 거기서 실수하실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네. 사실 이제 지금은 어떤 우리 컨트롤 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컨트롤 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우량주는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연도 그 예를 들면 원전이라든가 또는 뭐 AI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있어서 변동이 좀 세게 나올 수가 있어서 거기서 어떤 그 주가 흐름만 보고 좀 실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주가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런 심약한 부분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때 어떤 주가를 보고 있지 말고 그냥 나중에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변동은 우리가 뭐 피할 수도 없고 어차피 한 대 맞아야 되는 매고 또 오늘 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 정도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 발표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어차피 좀 빨리 맞아야 되는 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동안 몰랐던 건,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알 수 없는 건데 어떠한 뭐 나쁜 결과든 좋은 결과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부터는 이제 시장도 좀 대책이 좀 가능해지고 수급이 좀 확실하게 이제 어떤 방향이 나아지기 때문에 그때만 좀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런 불확실성이 지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미리 예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이 정도만. 네. 거기에 리스크에 대한 감내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참 눈으로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보면은 그거 넘어가고. 자, 뭐 오늘 이슈 중에 하나는 사실 많은 그 MZ 분들 젊은 층들 위주로 요즘 뭐 그런 경계는 없습니다만 쥐브리 프사 이게 뭔가 봤더니 챗GPT로 이제 쥐브리 화풍으로 내 사진을 이제 올려놔서 쥐브리 화풍으로 바꿔달라 그러면은 디즈니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의 쥐브리 스튜디오 같은 애니메이션의 이런 큰 스튜디오 해서 이렇게 막 변하잖아요. 유행이라고 막 요즘 보면 소셜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샘 물트만이 이것 좀 그만하라고 GPU 녹아난다고 지금. 네. 네. 이게 IT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지금 모든 이슈에 다 덮여버려 있는 핵심 이슈인 것 같긴 했어. 네, 저도 뭐 얼마 전부터 살펴봤더니 카카오톡 그 푸사가 네, 지브리 스튜디오 형태로 바뀌시는 분들이 한 굉장히 많죠. 30-40%. 네네네. 그러니까 제 나이가 어리지 않은데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친구분들도 바꾸는 걸 보고 이분들이 이 정도 바꾸면 더 젊은 친구들은 얼마나 바꿀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라고 해서 좀 더 생산적인 부분에 많이 쓰여야 되고 실제로 샘 알트먼이 하고 있는 사업조 돈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이런 뭔가 가외로 나가는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뭐 조금은 우리가 이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도 많지만 약간 뭔가 조금 살이 너무 붙지는 않았나라는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쓰는 걸 샘 알트먼이 됐든 뭐 구글의 뭐 CEO가 됐든 제어할 수 있나?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언제부터 수익화가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이런 것까지 다 수익화를 더 강하게 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단 하나 나타나는 게 있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시설 투자가 앞으로 금액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네. 이쪽 그 AI 쪽이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지만 향후 돈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요금의 어떤 결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샘 올트만은 행복한 비명? 네. GPU 10만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락을 달라고 뭐 했다고 할 정도인데 그만큼 AI, 반도체 AI 뭐 이런 수요 쪽으로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될 수도 있어서 지금은 뭐 다른 관세나 뭐 탄핵 이슈로 덮여가지고 잘 안 보지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최현도 매니저는 오늘 준비한 네. 세트는 또 뭐고 뭐 어떤 개요? 제가 볼 때는 지브리 열풍이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개인들이 AI를 느끼기에는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은 누구나 AI로 어떤 이미지 변화를 느끼면서 AI가 이렇게 대단한 거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된 거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지표가 부족해서 지금 샘 알트먼이 하소연할 정도니까는 이걸로 인해서 또 어떤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의 어떤 AI 수요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의문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브리 열풍으로 또 컴퓨팅 파워에 대한 어떤 부족한 부분을 또 계속 느끼게 해주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AI 모멘텀이 좀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고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사실 이미지 변환해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유행이 계속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건데 사실 이스타 같은 경우도 뭐 초말에는 좀 이렇게 유행처럼 번지다가 네.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처럼 저는 이번 지브리 열풍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 AI 쪽에 있어서 네. 개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지브리 사실 스튜디오를 사야겠군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결국 그런 것도 인해서 컴퓨팅 파워가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에너지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좀 의심해왔던 이 캐펙스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에너지 관련해서 또 좀 새로운 소식이 나오고 있는 또 그런 종목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뒤에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현도 매니저는 오늘 또 종목 있으니까 종목으로 이동해 주시고 네. 김정희 회사님 뭐 시황 또 여쭤보기도 그렇고 맨날 사실 모르니까 근데 그나마 좀 대기 모드인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든지 폭발은 하겠죠. 그렇죠. 뭐 생각했던 것보다 변동성 오히려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외로? 하락폭도 뭐 제한적이고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반등폭도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많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도 포장되어 있는 느낌이고 실제로 했을 때 정말로 이걸 트럼프 대통령 임기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정책인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놓고 지금 자동차 기업들에게 너희들 이익을 깎아먹어서 관세는 관세대로 하고 이익은 낮춰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뭐 그로 인해서 관세로 일부 들어오는 게 있겠지만 기업들의 법인세가 깎이면 그건 과연 미국에 좋은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복합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앞서서 다들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장 디펜스로 종가 부근에 한번 베팅을 해도 되지 않을까? 현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네. 왜냐하면 좀 지금 여유로운 현금이죠. 네. 그렇죠. 악재가 만약에 정말로 극단까지 치닫는 것이라면 지금 이 정도의 변동성일 리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극단적인 호재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지금 악재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악재가 생각보다 정도가 낮다고 생각되면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뭐 시장이 뭐 내려갈 때는 뭐 저가 매수 얘기하다가 올라올 때는 조금 뭔가 환율 때문에 좀 껄끄럽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관세의 정점이나 정점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종가 정도의 부근에는 네. 혹은 오늘 종가도 뭔가 의심스럽다면 적어도 뭐 넥스트레이드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베팅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베팅의 핵심은 관세로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허. 다만 이제 그건 뭐 빚을 낸다든지 네. 뭐 신용을 쓴다든지 이런 건 안 되고 그렇죠.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있는 현금 정도는 지금 베팅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종가 무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섹터는 좀 관세 영향으로 많이 하락한 것 중에 선택. 네. 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로부터 오후장 디펜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